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혹시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확인하셨나요? 2부에서는 월요일이니까 또 다른 분들의 추천 종목까지 조금 더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스타분들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시라고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방송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신다면 얼른 카카오톡 이용해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제가 퀴즈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힌트가 나갑니다. 화면으로 퀴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불이행, 2번 역주행, 3번 소확행.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일컫는 말.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일컫는 말. 자, 너무 쉽죠? 힌트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별톡방에 올리지 마시고요.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당첨되셔가지고 선물 타가시니까요.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별톡방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우리 리아님께서 목표가가 오늘 추천은 주식 종목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1부에서는 우선은 주식 종목 그리고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품, 지수 추천드렸습니다.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이 주식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세요, 리아님. 자, 그리고 리나짱님께서 2부도 오셨네요. 우리 리나님 2부도 나오는 건가요? 본방사수 할게요. 느낌표들 4개나 찍어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리나스타 2부에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우리 민재팬님, 난리 났어요. 리나짱님, 민재팬님. 좋습니다. 민재팬님께서, 민재님도 송혜교님 나오는 드라마 보시나 보네요. 민재님은 혜교님, 저는 보검님이라고 하시려다가 보거스라고 하시네요. 우리 민재팬님, 보거스. 보거스라고 불러드릴게요, 앞으로.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께서 소확행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주식 안혜원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주식 안 한다고 하시면서 별톡방에 입장하셨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별톡방 들어오셨으니까 칭찬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께서는 주식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 고맙습니다. 사이다시네요. 우리 주식 안혜원님, 주식을 그래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톡스타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역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2부에서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G3 종목회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스타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모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안 좋았습니다. 참 안 좋았는데 일단 그래도 뭐 미국 장 밀린 것만큼 안 밀려서 다행인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미리 먼저 밀려가지고 사실 오늘 좀 충격이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쯤에는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 좀 계속 사주나 했는데 결국 이제 기관이 조금 뭐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매수에 가담하면서 그나마 조금 좀 버텼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선물옵션 동시반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거의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좀 활성화돼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G3 종목 회담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하시고 이 포트폴리오대로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G3 종목 회담은요, 일단 종목들 계속 추천만 해가지고 아무 비판 없이 그렇게 추천만 하는 그런 코너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자 종목들을 세 분의 스타,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스타들이 종목을 가져와서 그 종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끌고 오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 G3 종목회담에서 이렇게 같이 이 G3 종목회담을 빛내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안녕하십니까. 조토마스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토마스타님. 예.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확 돌려버리네요. 그러게요. 사실 지난주만 해도 산타가 오는 거 아닌가. 예, 저도 내심. 산타한테 선물 뭐 받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산타가 이거 굴뚝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굴뚝 막힌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대응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종목별로 좀 하단을 지켜주는, 그리고 지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악재만 없으면 어쨌든 뭐 연말 배당 수요도 좀 있고 어쨌든 수급은 꾸역꾸역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깨지면서 국내 증시도 그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늘려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쪽에 볼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갖춰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흔히 말하는 피해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는데 이 흐름이 뭐 한 만기 전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심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축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 만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 대응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뭐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워낙에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수익내기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 이제 설리팀의 리나스타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주일 동안 뭐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종목들 자체 뭐 잘 버틴 종목도 있고 못 버틴 종목도 있는데, 종목들별로 어떻게 좀 대응하셨고,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10월 이후로 뭐 종목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해 나갔습니다. 최근에 좀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때 10월달, 9월달 이때 잘 나갔던 종목들이 지금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포트도 그렇고 추세적인 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제부터는 경기 방어주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포트에 좀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어주들도 좀 소량 담아서 그런 식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어주 사실 오늘 음식료 업종이 좀 상당히 괜찮았죠.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조금 많이 잘 갔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종목별 흐름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G3 종목에다면요. 일단 몇 가지 포트폴리오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G3 종목 해당 운영 방식은 일단 전체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세븐 스타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6종목, 7종목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 종목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븐 스타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두 분의 스타가 동의를 하면은 서로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종목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제외 동의하면은
그 종목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편입된 종목은 이제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고요. 제외된 종목도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 목표가 손절가를 준수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7월 말부터 계속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약 한 거의 이제 반년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년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시죠. 네. 자, 저 G3 종목에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1.31%입니다. 마이너스 1.31%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31%에서 현재 그 같은 기간에 코스피 벤치마크 수익률은 마이너스 10.46%, 마이너스 10.46%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21%. 그러니까 저희 수익률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서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는 9.15%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코스닥에 대비해서는 11.90%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즉 저희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만 따라 마셨어도 저희가 장중에 막 이 방송을 갑자기 해가지고 장중에 2시 50분에 뭐 좀 사세요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저희가 다음날 평균가, 다음날 시가, 종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 참 쉽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매매 안 하는데 이 정도 수익을 거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 경제 채널들 여러 개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장기간 계속 쭉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오래 하려고 하던 거 봤는데 다 망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망해서 다 끝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수익률을 잘 거둬서요. 예, 상당히 좀 기분 좋고요. 물론 플러스를 거뒀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시장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우산 받치고 막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저희가 잘 버티고 종목들이 잘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잘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률 알아보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각 종목별로 수익률 보고 싶은데 그래도 시장 이슈 하나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시장 이슈 아까 얘기 드렸었지만 산타가 오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진짜 산타는 오는 건가? 산타랠리는 오는 건가? 작년에는 산타가 한 전국 방방곡곡에 각각 한 명씩 오셨어요. 근데 산타 분이 정말 분기술 동원해가지고 정말 많이 오셨는데 올해는 산타가 이렇게 안 오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적토마스타님. 네.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혹시 이제 산타가 정말 더 이상 활동을 접은 건가요? 이제? 일단은 활동을 접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시장 자체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많이 없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을 사실 오늘 악재를 크게 반영을 하면서 좀 깨 내려와서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뭐 2000선 테스트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시장 자체로 전체적인 훈풍이 불기는 조금 어렵지만 개별적인 모멘텀 쪽으로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오늘 뭐 장 마감 후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올라왔었던 하나는 아난티 그리고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아난티는 아무래도 이제 대북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상징적인 그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로저스 사회이사 사건 뭐 이슈가 나오면서 뭐 시간에 지금 봤더니 상한가 들어가 있고 게시판은 완전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축제가 아무래도 다른 경협주들 로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그 산타 선물꾸러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진로저스가 산타 복장을 하고 아난티가 올 수도 있죠. 예,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아난티가 경협주잖아요. 예. 경협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타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 분위기가 좀 예. 되겠다. 왜냐면 내일 거의
분위기는 지금 점상한가로 제가 볼 때 점상 분위기. 점상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어쨌든 산타 복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축제를 막 준비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물 꾸러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네 글자로 줄여보면 대마불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자체로는 좋은 이슈죠.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끌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섹터, 한 가지 섹터 아니고 두 가지 정도 섹터가 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사실 짐 로저스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중국에 되게 많았잖아요. 중국도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공중파 채널을 보니까 갑자기 짐 로저스가 나타나가지고 화상력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이 통일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예, 근데 사실 중국에 이게 민생 투자인가요? 거기 그 회사 지분을 통해서 사회이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경영주들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이 과연 내일 제약바이오를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이다스타님, 자 산타가 이렇게 군데군데 찾아갈 건지 아니면 찾아갔다가 다시 산타가 선물은 안 주고 그냥 갈 건지 그냥 잠깐 왔다가 안녕하고 그냥 갈 건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 그런 분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적두마님 말씀대로 산타가 결국은 개별주, 태바주 위주로 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는 약간 어둡게 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부터 이런 지금 장세가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 장세는 저는 계속 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개별주 위주로 노리면 당연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던가 유럽에 있는 지금 브렉시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대내적인 문제들도 역시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미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금리 역전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내적인 요인은 투자 심리를 그냥 위축시키는 거라면 지금 경제가 완전히 둔화돼 버리는 거는 정말 투자자들 아예 살 생각이 없어지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을 저는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주에도 좀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경제 전반적인 부분 좀 공부를 해 나가시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옳고 조금 길게 봐서도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지만 그래도 두 종목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않겠냐 했지만 그래도 지표를 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난티를 들고 왔으면은 아마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들고 오신 거 아니죠? 아예 안 들고 왔죠. 제가 네. 설마 제가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저건 나도 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정직하게 포트폴리오 운영해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해왔기 때문에 굳이 아난티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이 이렇게 포트를 비고 갈 가능성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선물옵션 동시반기 때는 항상
연말 윈도우 드레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이라고는 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괜찮은데 재작년에 안 좋았고 제가 최근 5년 통계를 보니까 3년 동안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통계 잘하신다는 분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그러니까 2년 빠졌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길게 펼쳐보면 30년으로 펼쳐보면 선물 옵션 동시반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약 20배 이상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하자.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하나 띄우고 있는 게 있는데요. 화면에 하나 띄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기관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 오늘까지 4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나요? 4조 1천억을 팔았어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진짜 많이 팔았네요. 예, 이거 배당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펀드 매니저들 어떤 생각하냐면 내년 보너스, 내년 내 보너스 어떡하지? 예,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막 이거 우리 보너스 안 받고 지나갈 거야? 우리 보너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막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추측이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쉽게 그냥 넘어가진 않지 않을까. 전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해답이 좀 살짝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포트폴리오 한번 수익률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주일 새 갑자기 폭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74% 약간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2%.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오늘 독보적이었어요. 오늘 독보적, 오늘 종가국가. 종가국가의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빨간색이지? 제약바이오에서. 최근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잠잠합니다만은 0.48% 수익을 거두고 있죠. 예,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TV 별풍선 BJ 순위를 봤는데, 예전에 5위 정도 해야 되는, 1위 정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한 3, 4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만큼 별풍선이 많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돈을 많이 좀 벌었다. 지난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거 순위를 왜 보냐면요. 실제로 한번 가늠해 보려고. 그것도 봅니다. 그 별풍선 개수 계산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 통계를 내준 데가 있어요. 통계를 통계를 내준 데가 있어가지고, 예, 동영상 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 보고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 자, 힐라코리아가, 상당히 괜찮네요. 3.55%. 힐라코리아는.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예, 뒤로 넘어져도, 황금밭에 떨어집니다. 예, 뒤로 넘어 황금밭에 떨어지고요. 다시 들어왔는데, 바로 수익을. 바로 내고요. 수익이죠. 예. 현대건설. 자, 경협주. 자,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오늘 빼면 안 되겠네요. 아난티, 안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좀 올 최근에 그나마 중국 소비주가 조금 버텼는데, 마이너스 2.84%로, 약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렇고요. 일단, 힐라코리아가 지난번에 수익실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수익이긴 하지만 힐라코리아 한번 빠지니까 수익률이 좀 되게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유 종목들 각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블팀의 적토마스터님. 네. 자, 먼저 보유 종목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누차 말씀드렸지만 11만 5천 원대 12만 원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하단은 9만 원이고 상단은 사실 지금 12만 원대, 그러니까 한 11만 5천 원대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9만 원대까지도 뭐 미국 시장이나 전반적인 흐름들 보면은 충분히 뭐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도 재밌게 보고 있고 아람브라 궁전은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주가는 어쨌든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고 9만 원대에서 다시 접근을 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 박스권으로 좀 하단에서 접근을 다시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뭐 전략을 바꿔서 저는 이제 사실 드라마도 뭐
썼고, 그다음에 시청률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국 쪽 수출 관련된 소식 뭐냐면 논의 중이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 딱 터트려주면 다시 바로 12만 원 돌파하면서 박스권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한번 랠리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계약 공시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이슈가 있는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와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9만 원대에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라코리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러지만 정말로 신급 매매를 하고 있는 이 화요일날 하는 게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이죠. 네, 시간 기준이 없으신 그게 아니라 화요일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시가 화요일날 들어가는 이 종목 제가 그나마 월요일 잡은 이유가 그 한 주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화요일날 딱 진짜 좋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때 이제 뭐 외국인도 첫 매도가 나오면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월요일 방송 이후부터 딱 화요일부터 바로 양봉 뽑아냈는데 그때 종가가 한 6.4%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한 2%대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뭐 거의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하락 이전까지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시장 조정 받았기 때문에 소폭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구간에서는 사실 더 사도 무관하다. 이렇게 뭐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55,000원은 다시 한번 충분히 돌파시켜줄 그러한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랑 수급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0원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제외하는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람브라운전 제가 지난주에 안 봤어요. 예, 그래서 빠진 건가요? 안 보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재밌으면 좀 보긴 하는데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아직 게임을 좋아하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나스타니 종목 부자예요? 예, 종목 세 종목이 나가지고 계세요. 네. 예, 종목 부자 리나스타님. 예, 그래도 나름 선방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장 보고 나서 내가 종목 많이 안 가져가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 부자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 TV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제 올라갈락 말락 이제 막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외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면 상단이 열렸기 때문에 47,000원대를 좀 웃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의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한 1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는 좀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얘가 된지 보면 좀 길게 해서 보면은 저점을 찍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와의 경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유튜브의 경쟁 부분은 조금 더 멀리 갔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동영상 플랫폼 시장 자체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때문이라도 아프리카 TV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3분기 매출액이 324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증권앱에서 전반적으로 연 매출 1,001억 원 클럽 입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남북 경협주, 테마주 엮어가지고는 당연히 보유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가 약간 사실 고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을 텐데 지금 얘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난주에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조정받은 부분 때문이라도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렴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 위주로 하나 정도는 포트에 좀 끌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주가 그리고 또 내년에 주택 분양 관련해서 좀 호조가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33만 호였는데요. 내년에는 45만 호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외인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대건설 보유 전략이고요. 마지막 종목 파라다이스 제가 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화면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GKL이 더 낫다, 제가. 예. 맞아요. GKL이 더 좋더라고요. 저 파라다이스 솔직히 제가 이 연말에 실사 가고 나서 그때 좀 넣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클럽을 가시는 게 파라다이스 명동도에 그 파라다이스. 진짜 핫하다고 그러던데요. 핫한 클럽이 제가 한번 실사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계속 해주시죠. 파라다이스가 지금 일단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장 분위기로도 그렇고 지금 당장 파는 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지금 일본 쪽에서 파친코를 규제하겠다고 나섰고 또 한중에 항공 노선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역시나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상승적인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트 위주로는 조금 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서는 양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양보. 너무 종목분자라서. 네,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뚫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제외 결정은 박수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꼭 뭐 같이 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실사 뭐 같이 가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실사 가서 꼭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시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꼭 한번 드라마도 보셔야 가는 거고.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직접 주변에 지인들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드라마 보냐고. 그러면 본다 그러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평가 잘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그런 거 여기저기 따지면서 재면서 보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NG캠 설명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아빠 이거 폭탄 맞았는데. 저는 NG캠을 보면서 훌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네, 폭탄을 많이 피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피했는데 그래도 파편을 살짝 스쳤어요. 수급도 좋아요. 네, 근데 수급이 좋아요. 네, 수급이 좋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수급에 대해서 좀 그래서 많이 얘기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호조가 돼 있고요. 기관 매도세에서 기관이 순매수로 살짝 전환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 잡는 게 계속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서 최근 수급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거래 재개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제가 보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목들 전체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 제가 TK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TK케미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더블팀의 조토마스타님이 삼성전자, 매일 유업. 상당히 극가격을 달리는 기업들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그 다음, 리나스타님, 네페스. IT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일단, 각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컨셉을 가져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시간인데요. 먼저, 자,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TK케미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K케미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TK케미칼 어떤 회사냐면요. 최근에 핫합니다. 최근에 핫해요. 주가 자체가 핫해 보이네요. 네, TK케미칼이 핫한 이유가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였더라고요. 사실 이거 저평가 관련주인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무리하게 지금 정치 테마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하락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좀 들어가줘야 된다. 왜냐? 이 하락했을 때는 개별주 쪽으로 좀 종목들이 막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계속 밀렸을 때 계속 정치 테마주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정치 테마주 다 급등인데 사실 급등한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 괜찮은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TK케미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데요. 일단 맞죠? 예, 합성섬유 제조하고 PET, 플라스틱 제조회사인데 역사적인 PET 마진이 거의 역사적인 마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진폭이 큰데 이 마진폭이 큰 게 이제 최근에 플라스틱 수요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수요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분기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아마 개선됐을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가 조금 감익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의류 수요가 좀 많다. 의류 수요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폴리에스터 섬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지금 TK 케미칼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재무제표가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도 한 400억은 나올 것 같아요. 단기순이익 400억 나온다고 치고요. 올해 400억 나온다고 치고 지금 2,740억이에요. 시총이. PER이 5배가 살짝 넘어요. 이거는 여기서 밀려도 주가가 참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PER 5배밖에 안 되는 이 주가 흐름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주요 포인트는 뭘로 갖고 나냐면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법률권 무당층에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선두에 있단 말이죠. 선두에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현 씨가 SM그룹 계열 4만 기업 대표이사거든요. 근데 이 TK 케미칼이 SMTK 케미칼, SM그룹 계열이에요. 같은 그룹 계열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은 안 되는데 말은 되진 않지만 정치 테마주가 뭐 말이 돼서 갑니까? 말도 안 되는데 가잖아요. 정치 테마주 보면. 심지어 잠깐 고등학교 때 잠깐 같이 만나서 대화했다고 상한가 하는 데인데. 대화 안 하고 같은 고등학교에도 가잖아요. 네, 본 적이 없어도.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어디 딴 데로 이렇게 전혀 상관없다고 회사 나오고 가셔도 그 종목 계속 갔는데 옛날에 안철수 대표 테마주가 그랬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도 크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종목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어떻게든 넣어달라고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관계상 짧게 우리 본인은 되게 길게 하시고 저는 두 종목인데 짧게. 지금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외로워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럼 적도마스터님의 두 종목이니까 한 종목 설명하는데 두 종목 시간을 나눠서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4만 원 언더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대에 저점 찍고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반도체 고점 논란, 그리고 디램, 수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다 빼고, 그냥 밸류에이션 PER 단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PER이 10배가 안 되는 IT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만원대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제약바이오에 후풍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삼성그룹에 어쨌든 면죄부를 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룹사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일유업입니다. 앞서 이제 종목이 메일유업. 극과 극악을 이제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요즘 음식료 좀 강하죠. 음식료가,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원유, 쪽에 대한 가격 연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사실 컵커피 시장입니다. 컵커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커피를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좀 커피가 좀 들어가면서 우유 맛도 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카페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 그냥 아메리카노들도 마시지만 여성분들은 라떼류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죠. 우유가 들어간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 대한 B2B랑 B2C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가 있어서 메일유업도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이 폴바셋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메일유업이 프리미엄 제품, 저가 제품 다 하고 있네요. 커피 시장, 중국이 커피를 마신다면 과연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나스타님. 네. 자, 리나스타님은 이제 네페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페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중요한 가격대로 보고 있는 1,900원대 정도가 일단 올라서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도 점차적으로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이 투신 쪽에서 지금 굉장히 기관수가 좋네요. 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도 지금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 사실 좀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얘는 그거를 알고 좀 미리 신사업으로 좀 단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차 오늘 자율주행차 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수소차가 좀 네, 그래서 같죠? 관련해서 뭐 앞차 거리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 물체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를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성장성은 좀 보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드탭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전기 2차 전지 관련한 뭐 그냥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을 계속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공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무인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이 리드텍 같은 경우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봐서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네페스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페스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종목을 약간 빠르게 좀 정해야 되는데 먼저 적토마스터님. 네. 이 중에서 이 종목 안 된다 하는 종목 있습니까? 전 네페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네. 리나 스타님이 종목 잘 가지고 오시는데 IT 종목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IT 종목들이 좀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페스는 IT 종목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약간 약간 좀 저는 네페스는 차라리 한 차례 눌려주고 확실히 돌파 나왔을 때 아니 저는 확실히 차라리 돌파를 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1평이 바로 위에 있는데 얘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올라서 밟고 올라가야 이렇게 그렇게 그때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가 사실 차량 레이더인데 제가 오늘 제 차가 자율주행이 돼서 한번 타봤어요. 네. 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되게 직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좀 무섭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차량 레이저 센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과연 이제 언제쯤 가능할지 좀 이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 약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럼 일단 네페스 탈락인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가져왔던 IT 종목들이 2차 전지 뭐 이런 반도체 말고 그전에는 약간 디스플레이 관련 디스플레이의 시황은 아직도 안 좋습니다. 봄이 오기가 힘든데.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무섭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미 외국에는 도로가 빡빡 뚫려 있는 외국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거가 일단 잘 되는 거 확인 좀 해보고 저희가 이걸 보고요. 자 그럼 리나스타님은 이 종목 빼야 되겠다. 글쎄요, 저는 일단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우리 TK 케미칼. TK 케미칼요? 네, 플라스틱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플라스틱 줄이기 지금 환경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쪽은 괜찮습니다. 나름 나쁘진 않는데, 제가 노린 거는 섬유. 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워요. 빨리 옷을 좀 많이 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대한유화는 버리신 건가요? 대한유화요? 버리기 잘했더라고요. 버리기 잘했더라고요. 제가 바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인정했는데, 바로 빼길 참 잘했더라고요. 화학을 참 좋아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화학이라기보다는 약간 휠라 코리아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휠라 코리아 개념이요? 스판덱스 쪽이라서, 휠라 코리아. 휠라 코리아 쪽으로 좀, 휠라 코리아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특히 케미칼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됐는데. 네,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메릴유업이 차라리 낫다. 예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좀 많이 해봤고, 상상도 해봤고. 메릴유업, 저는 만약에 남땡땡땡이었으면 저는 절대 안 됐어요. 남양유업이요? 네. 왜 얘기를 못하죠? 상장사, 상장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네, 아직 상장돼 있어요. 남양유업은, 저는 예전에 파동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소비자 배신한 기업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가 폴바셋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은 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리나스타님은 뭐, 저도 메일유업과 삼성전자 보시면은. 메일유업을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일유업. IT는 같이 넣지 말자. 작전.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제품이 아니라 음식료 종목들이 좀 하나 들어가야 된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통마스터님. 자, 예. 이제 남은 게 이제 네페스와 TK 케미칼. 이 중에 하나를 이제 판단해 주시면 네페스는 안 된다고 하셨고. 예. 네페스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 TK 케미칼을 동의만 해주시면. 저는 들어가는데. 괜찮나요? TK 케미칼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뭐, 약간 화학주나 뭐 저런 부분을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약간 테마성이 있는. 근데 만약에 진짜 지수 안 가면 대선 하나 들어가야 돼요, 대선 테마.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에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메일유업과 그러면 TK 케미칼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메일유업과 TK 케미칼을 토론으로 해서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2종목 자리가 비어서요. 다시 6종목을 채우게 되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민재권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편입된 종목들 역시나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퀴즈 보여주세요. 오늘의 정답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바로 소확행이었습니다. 3번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공개할게요. 1740님, 0074님, 4860님과 2444님, 그리고 8911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잘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잠시 뒤에 방송은 끝나지만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서 계속해서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별톡방 혹은 개인 톡방 찾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3글자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입장하신 후에 좋은 정보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